저는 히즈빈스의 임정택입니다. 혹시 여러분 평생 동안 카페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대부분 커피를 즐기시고 또 카페에 가보셨으니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카페에 갔을 때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8년 전에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히즈빈스 커피라고 하는 사업을 포항에서 지금 서울 경기까지 10호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이 카페를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저희 회사에 아주 유능한 커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명의 커피 전문가들은 사실 모두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치는 것도 알고요. 이분들은 정말 박수 받아야 마땅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안 될 거라 생각했고 쉽지 않을 거라 얘기했지만 지난 8년 동안 이분들은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바리스타로, 한 명의 로스팅 전문가로, 한 명의 제빵사로 일하고 있기에 히즈빈스 어떤 매장에 가도 어느 공장에 가도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말은 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고의 커피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8년 전에 한 가지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저의 멘토이신 장성환 목사님 그리고 정숙기 교수님께 배우면서 이 땅에 가장 소외된 이들, 특히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살면서 일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포항에 있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부솔시내가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먼저 드리고 갔는데요, 한 남자분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 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커피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커피 먹겠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혹시 대학 다니세요? 네, 저 한동대학교 다닙니다. 전공은 뭐예요? 경영학과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뒤에 있는 캐비넷 문을 열더니 이런 두께의 파일을 가지고 딱 가지고 오셔서 책상 앞에 놓고 그때부터 40분 동안 강의가 시작됩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저한테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안에는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들어있고 국내 사회적 기업의 우수 사례들이 들어있고 해외 우수 사례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와, 이렇게 훌륭한 지식을 갖고 계신 사회복지사가 계시는구나 감동을 막 받고 있는데요, 한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이분이 커피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이 여자분이 이 기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셨고 저를 40분 동안 교육해 주신 그분은 지난 20년 동안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분열병, 불안장애를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생활하셨던 정신장애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겠지, 내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저희가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고 전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 제가 편견이 깨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내가 도와야 될 분들이라기보다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분들이구나. 내가 가르쳐 드릴 분들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많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요. 같이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영화 보니까 친해지더라고요. 함께 그렇게 놀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소망들을 그제서야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소망은 굉장히 공통적입니다. 뭐였을까요?
네, 일하고 돈 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나도 TV에 나온 사람처럼 제대로 일해서 월급 받아서 우리 어머니께 속옷 한번 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됐는데. 일하시는 분이 35명 중에 한 분 계셨는데 자판기 컵 바꿔주는 일을 하고 한 달에 5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관에는 서울대 중퇴하신 분도 계셨고 중석에 임원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두 번째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거 되게 비슷합니다. 뭐였을까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결혼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친해지고 나서 형님 누님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한데 제가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했냐면 이분들 진짜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정말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인데, 근데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기업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같이 도와서 그 꿈들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반복해서 여러 가지들을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 메뉴를 처음 들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떡합니까? 또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야, 다음 달이면 더 좋아질 거야 해서 기다리면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하루는 저요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40여 명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모두가 일한 지 1년 이내에는 다 그만두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정신분열 그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주문이 막 밀려 있는데요, 갑자기 저 눈을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대표님,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아닌 저는 매우 당황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주문 나온 걸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빨리 카페라떼 2잔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집중해서 커피를 쫙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같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환청이 들린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히지빈스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러한 분들도 일한 지 1년 반, 2년이 되면요 아주 재미있다는 표현을 쓰시게 되고요, 저희 90가지 레시피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히지빈스 바리스타 1기십니다. 지금 2기부터 17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후배들은 이 선배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조상님 이렇게 부릅니다. 조상님 오셨습니까? 그럼 왔어요 이렇게 부끄럽게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왜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지금은 그 증상들이 거의 회복돼서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니까 모두에게 롤모델인 거예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 초창기 일하실 때 고객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키시는데요, 주문 받는 분이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신마철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카페 그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여기 선생님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놀라서 왜요? 제가 히지빈스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하는데요, 올 때마다 여기 바리스타 선생님이 내려주셨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깨가 살짝 올라가시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커피를 쫙 만들어가지고 탁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맛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농담을 하세요. 7년 동안. 근데 이 커피를 딱 먹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역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선생님이랑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44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사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커피 열심히 해서 내 커피를 먹는 사람에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항상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때부터
일하시는 표정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시고 후배들도 그분을 따라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있고요.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내 형제, 내 부모님이 그런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면 절대 이분들을 미친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 못할 겁니다.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저에게는요, 매일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어제도 왔습니다. 서울, 제주도, 원주, 광주 할 것 없이 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께 보통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임 대표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제 아들이 지난 30몇 년을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런 교육 저런 일자리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취업도 안 되고 너무 같이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난 언젠가 결국 세상을 떠날 거고 내 아들 스스로 좀 살아가야겠는데 이 스스로 못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차라리 얘 그냥 죽는 걸 내가 눈앞에서 보고 나도 죽고 싶은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시고,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 그 장애 갖고 있는 자녀들이 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너무 잘 키우셨네요. 너무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기분이 흐느껴 오십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정말 제가, 그리고 히지빈스가 이분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옆에서 어머니와 같이 일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뀔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바뀝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저희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때 가장 행복한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장에 갑니다. 그러면 저희 뭐 현수쌤 이런 분들이 오시면 대표님 하면서 저를 꽉 껴안아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 2초 껴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초에서 20초 정도를 껴안습니다. 그럼 저는 힘도 세기 때문에 오징어 말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전된 핸드폰이요, 10초 만에 100% 완전 충전되는 거죠. 저 그러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때 그 사랑을 선생님께 받으니까 다시 힘이 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주는 사랑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받는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각박한 사회 가운데서 참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냈는지도 모릅니다. 네. 어머니들이 위대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 받은 사랑 이제 우리가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주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마더 테레사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